우리는 가족과 매일 대화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언제나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사랑과 진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 사소해 보이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이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결혼 후 어머니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해졌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서자 현관문 앞에 김치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벨 대신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갔다. 밥 차려 먹으라.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표현은 서툴렀지만 어머니가 늘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사랑해라는 말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하려니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카톡을 열어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처음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적으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휴대폰만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쩌나 걱정됐죠.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항상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그 짧은 메시지에 영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마음속에만 간직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현된 사랑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해란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전하는 순간 가족 간의 거리는 놀라울 만큼 가까워집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카톡으로도 시작해 보세요. 처음은 어색할지 몰라도 그 어색함 속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보세요. 민정 씨는 결혼 후 한동안 친정을 자주 찾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부모님 생각이 나서 점심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엄마랑 같이 계시죠? 평소 말수가 적은 아버지는 그래, 와라.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주말, 민정 씨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얼굴엔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민정 씨가 밥상에 앉으며 묻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식사 후 민정 씨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정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따라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책장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네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는 늘 걱정이 많았다. 네가 잘 지낼까? 힘들지는 않을까? 표현은 잘못했지만 아빠 마음속엔 늘 내 걱정이 있었단다. 민정 씨는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는 아빠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결혼하고 멀어진 것 같아도 아빠한테 넌 언제나 아빠 딸이야. 민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정말 소중해요. 제가 자주 못 와서 미안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민정 씨는 알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걱정을 녹여준다는 걸요. 여러분, 너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가족 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함이 곧 천하를 평온케 하는 시작이다. 가족 간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고마움과 사랑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용기를 내어 표현해 보세요. 넌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거리를 녹이고 가족의 일상을 새로운 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전하는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게 비출 겁니다. 민수 씨는 요즘 딸과의 관계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대화할 때마다 딸의 짧은 대답과 냉랭한 태도가 신경 쓰였죠. 어느 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아가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아내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애 앞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그게 상처였던 것 같아. 그제야 민수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딸이 대학 과제를 두고 실수한 걸 가족들 앞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었죠. 이게 과제야? 초등학생 수준 아니냐? 그때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딸에겐 큰 상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딸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아빠 좀 들어가도 될까? 딸이 문을 열었지만 얼굴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너한테 사과하려고 왔어. 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번에 네 과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농담처럼 했던 말 있잖아. 그때 네 기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딸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민수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을지 아빠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
내 기분이 나빴다면 정말 잘못했어. 딸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좀 상처여서 과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초등학생 같다고 해서 민수 씨는 딸의 말에 담긴 속마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 더 조심할게. 정말 미안하다. 지아야. 딸은 고개를 들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걸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가족 간에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는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미안한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가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고 더 따뜻한 관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민정 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일부러 시간을 냈죠. 평소 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딸이 뭘 해주길 바라겠니? 내가 할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감정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민정 씨를 보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줘서 참 고맙다.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뚝뚝하던 어머니 입에서 나온 고맙다는 말은 그 자체로 큰 울림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고마워요. 항상 저희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잘 챙겨 주셔서요. 제가 말을 잇자 어머니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울먹거리지 마라. 나는 내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움은 표현되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엄마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움은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평소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 믿지만 사실 고맙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와야만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은혜를 잊으면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은혜를 말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진심은 언제나 반쪽짜리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동안 마음으로만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가 가족과의 관계를 얼마나 달라지게 할지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회사에서 실수를 2번이나 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툭 한마디를 꺼냈죠. 오늘 나 완전 바보 같았어. 그냥 일을 더 꼼꼼히 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실수도 하는 거고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책망이나 조언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가
저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준 거였죠. 아내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내가 볼 땐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오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듣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말이죠. 율곡이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니 용서와 이해로 다스려야 한다. 이처럼 공감과 이해는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 간의 거리를 따뜻하게 좁혀줄 겁니다. 저는 요즘 사춘기 딸 미나와 대화가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즐겁게 얘기하던 딸이 이제는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만 할 뿐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미나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 앞에 가서 노크했습니다. 미나야, 엄마 들어가도 될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조심스레 방에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니? 미나는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다 짜증나고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딸의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설교처럼 들릴까 걱정됐지만 딸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엄마가 내 기분 충분히 이해해. 미나는 고개를 들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혼낼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서 마음이 복잡하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날들, 그럴 땐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 미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는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라는 말로도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 깊이를 알라.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혹시 지금 사춘기 자녀나 가족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세요.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 말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 간의 거리를 따뜻하게 좁혀줄 겁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혼나고 거래처에서는 요구사항이 끊이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렸죠. 평소엔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저였습니다. 그날만큼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저는 대답 대신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았을 뿐이야. 하지만 아내는 저의 지친 얼굴을 보며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나도 알아. 고생 많았어. 여보,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특별한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겁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어. 아내는 웃으며 저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걸 나는 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위로는 상대의 고생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라는 것을요. 특히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겠다는 진심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려거든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라.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혹시 지금 곁에 지쳐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이 말을 건네보세요.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사랑과 진심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언제나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사랑과 진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 있나요? 혹시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따뜻한 한마디로 그 거리를 좁혀보세요. 오늘 배운 말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다시 이어지는 기적을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삼척을 하라. 적의 마음도 얻는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저 사람 너무 편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뭔가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적도 있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건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은 감정의 줄다리기가 일어납니다. 특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는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척을 잘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심지어 적의 마음까지 얻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게 가능해 싶으시죠? 오늘은 왜 이 삼척이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고도 못 본 척, 그 깊은 배려의 품격. 여러분,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걸 굳이 집어낸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한 회원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해볼까요? 그때 어머, 그걸 왜 떨어뜨려요? 라며 실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괜히 고개를 숙이며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늘 그래요. 그 한마디의 분위기가 금세 따뜻해지고 실수한 사람도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못 본 척의 힘입니다.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이럴 때 깨닫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의 실수를 보면 은근히 판단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죠. 왜 저렇게 덤벙대지? 라며 속으로 평가하거나 심지어 말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 실수를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넘겨준다면 그 순간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끼겠어요. 못 본 척은 단순히 상대를 감싸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의 배려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에서 한 회원이 산길에서 넘어졌다고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여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라며 실수를 부각할 겁니다. 그런데 영희 씨처럼 어휴 산길이 원래 미끄럽죠. 저도 방금 넘어질 뻔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넘겨준다면 상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분위기가 금세 유쾌해질 겁니다. 못 본 척은 이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점을 감추고 싶어하며 그것이 드러날 때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못 본 척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죠.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대화 중에 상대의 말투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기도 합니다. 이걸 굳이 지적하는 사람들 꼭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말해? 좀 천천히 말해봐.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네. 이런 말을 들은 상대는 바로 굳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얼어붙고 그 자리에 분위기 역시 싸늘해지죠. 반면 못 본 척하며 이런 얘기 정말 재밌네요. 더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상대는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하고 안도하며 그 사람에게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퇴계이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인품을 보라. 이 짧은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나 단점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소한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야말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율곡 이이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다. 못 본 척은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공감의 언어입니다. 이렇듯 못 본 척은 상대의 실수나 단점을 감싸주는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상대의 자존심은 지켜지고 마음의 벽은 허물어지며
관계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배려가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깊은 신뢰로 다가갑니다. 결국 못 본 척은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잇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따뜻한 배려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실수나 단점이 눈에 띄더라도 한 번쯤 못 본 척 해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못 본 척은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따뜻한 눈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듣고도 못 들은 척, 그 침묵의 품격.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 험담을 꺼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툭 던질 때 대화의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순간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혹은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때 누군가 반응하며 동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나도 그 사람 정말 이해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말들이 이어질수록 대화는 험담과 부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 모두 피곤해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금세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이때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대화의 흐름을 긍정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한마디가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갈등의 불씨를 키우지만 못 들은 척은 그 불씨를 끄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기술이 됩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대화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꺼낸 사람뿐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사람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저 사람도 험담에 동조했네.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결국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린 사람들은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하며 흘려보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태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그 순간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보며 사람들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영희 씨가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이웃이 낮은 목소리로 험담을 시작했죠. 저번에 봤어요. 5층에 사는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반응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참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열정을 보면 부러워요. 덕분에 동네 소식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험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그거에서 뭐 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실패하던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질 찰나 영희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멋지게 해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도전들이 저도 자극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멋지세요라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낸 이웃이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 기운 빠지는데 영희 씨 덕분에 다시 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못 들은 척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는 작은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못 들은 척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꾸고 험담 속에서도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심지어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꺼낸 사람조차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은 결국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으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오고 말을 삼가면 더 큰 신뢰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가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가볍게 퍼뜨리지 말고 자신의 말도 신중히 삼가라.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나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렇듯 못 들은 척은 단순히 듣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그 한순간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심습니다. 작은 험담과 부정을 덮어주는 못 들은 척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결국 못 들은 척은 관계를 지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품격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못 들은 척은 사람의 마음을 품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하루가 신뢰와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 깊은 존중의 품격.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건 피하고 싶고 실수나 약점이 드러나는 건 두려워하죠. 또한 가정마다 상황마다 각자의 속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가 지나치게 아는 척을 하거나 깊게 캐물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불편해지고 체면을 잃었다고 느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척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지적당하거나 속사정을 들키게 되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건가? 이럴 때 모르는 척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내 체면을 존중할게. 그 기다림과 배려는 상대의 자존심을 살리고 마음을 열게 하는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한 번은 영희 씨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평소와 다르게 수수한 옷차림에 어딘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친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직감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게 웃으며 말했지요. 오늘은 내가 쏜다. 다음번엔 네가 좋은 곳 추천해줘. 친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는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었는데 네가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위로받았어. 또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자신 있게 프로젝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이미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네. 그런데 이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한마디에 동료는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수정했습니다. 영희 씨의 작은 배려는 동료의 체면을 살리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단순히 아는 것을 숨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깊은 배려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네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 작은 모르는 척이 상대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 행동이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닫고 기다리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 말씀은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상대를 기다릴 때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나의 도리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며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미덕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렇듯 모르는 척은 단순히 아는 것을 숨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배려입니다. 작은 모르는 척이 상대에게는 나는 너를 존중하고 기다릴게 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결국 모르는 척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지키는 존중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상대의 실수나 속사정을 발견했을 때 한 번쯤 모르는 척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모르는 척은 상대의 체면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과 신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은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과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고 나 또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 배려가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척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채널이었습니다.